네. 오늘은요, 스포츠 뉴트리션. 그러니까 요즘 왜,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운동은 함부로 하게 되면 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왜 우리, 이름을 논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들 보면, 물론 건강한 분들도 있지만은, 왜 빨리 노화 진행되는 사람들 있죠. 결국은 뭐냐면요.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운동을 하고 내 몸 관리를 잘 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몸짱이 될 수 있죠. 하지만은 영양 관리라든지 이걸 잘 못하게 되면 빨리 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운동 시에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느냐 안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운동에 도움이 되는 영양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좋아지느냐,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피곤해지죠. 사실 피곤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피로 회복을 위한 영양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효율적인 운동을 한다. 우리가 운동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유산소 운동도 있고 무산소 운동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효율적인 운동은 뭐냐면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는 아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첫 번째 사용하는 거는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지방이고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그죠? 가능하면 에너지로 차. 만약에 탄수화물 남아도는 탄수화물은 또 뭐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살을 빼고 싶고 하면은 지방을 또 태우고 싶고, 그리고 단백질은 유지시키고 싶잖아요. 그죠? 근육을 유지시키고 싶은데, 사실 이 에너지 대사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이 장에서 분해가 흡수되면 이게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그 에너지로 사용되는 데는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이런 TCA 사이클이라든지 전자전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인 ATP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공장을 돌리려면은 첫 번째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하면 비타민 B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절대로 공장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찌됐든 비타민 B를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인 뭐로 바뀐다? ATP로 바뀌는데, 이 ATP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ATP를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필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 마그네슘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와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하고, 이 ATP가 다시 뭐로 바뀐다? ADP로 바뀌고 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TP와 마그네슘의 복합체가 이게 뭐로 바뀐다?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면서 이게 ADP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마그네슘이 특히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중요하다. 이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근육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있는데요. 사실 마그네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마그네슘 부족하면 뭐예요? 눈빛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의 리듬이 문제가 되고 뭐 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에 직접 관여를 해요. 그래서 운동 전에 마그네슘을 먹으면요 근육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부상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운동 후에 또 마그네슘을 해주면은요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경련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 근육에도 정말 직결되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마그네슘 역할은 뭐냐면 운동 능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칼맥디 보면 항상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건강에도 직결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슘 부분은요, 항상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생각해야 되고 꼭 마그네슘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나 아까 보니까 뭐예요, 에너지 대에서 직결되죠. 이제 그런 어떤 기전, 또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 가지고 혈당을 줄여주고 인슐린 조절도 관여하기 때문에 대사 증후군하고도 또 직결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마그네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이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과정은 아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 공장인 TCA 사이클과 전자전자계가 막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활성산소가 생긴다. 즉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장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다? 코큐텐이다. 코큐텐. 그래서 아시다시피 코큐텐은 우리 몸이 직접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40 이후에는 그 만들어내는 게 확 줄어들죠. 특히 어디서 많이 줄어든다? 공장이 많이 돌아가는, 즉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코큐텐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뭐야? 심혈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코큐텐이 부족하면은 고혈압도 생긴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과정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큐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코큐텐을 나이가 든 사람들은 꼭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은 코큐텐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큐텐을 보충했을 때요. 보충하고 안 하고가 체내 코큐텐 농도가 확 차이 나요. 왼쪽이거든요. 그리고 코큐텐 농도가 높을수록 신체 능력, 운동 능력이 확 증가하더라. 그래서 운동을 특히 많이 하는 사람은 코큐텐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큐텐과 또 근육에 대한 연구를 막 해봤더니만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근육 통증을 줄여준다. 그리고 근육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또 예방한다. 또 근육이 피곤해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코큐텐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하는 경우에 필요한 거 정리해 보면은 비타민 B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거 외에 다른 비타민들 다 필요합니다만 특히 필요한 거. 그래서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방금 코큐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몸짱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섭취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뿐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운동 후 특히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단백질 자체가 뭐예요?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근육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언제 먹는 게 좋으냐면요. 운동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먹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보충을 해주면 근육세포 재생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전 한두 시간 전에 먹고, 운동 후 왜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 운동하자마자 1시간 내에 마시잖아요. 단백질을. 다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언제 근육이 제일 합성이 많으냐면요. 이 근합성 효소가 높은 시기가 바로 뭐예요? 운동하고 직후 1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단백질을 먹어주면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최신 연구에서 보면 그럼 단백질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단백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있잖아요. 그게 돌아와가지고 근육으로 바뀌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에 필요한 우리의 단백질 양은 몸무게당 그람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그런 사람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왕창 먹어봐야 이게 안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
식사 때마다, 끼니 때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먹는 것이 좋다. 나누어서 먹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 그러면 먹는 게 좋으냐? 우리가 왜 살 빼고 싶어도 언제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이잖아요. 단백질도 마찬가지. 단백질도요. 아침에 우리가 왜 아침 먹을 때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을 늘리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다? 역시 또 아침에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단백질이 분해돼 가지고 채소 단위로 나누어진 게 아미노산이잖아요. 근데 아미노산에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필수와 비필수가 있잖아요. 필수는 뭐죠? 인간이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 비필수는 합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애와 어른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특히 근육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요즘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근육 자체에 특히 관여한다 해가지고 이거잖아요. BCAA 그래가지고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산 그래가지고 가지사슬 아미노산 해가지고 밑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 그래서 사실 이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이 근육에 정말 직결된다.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이라는 BCAA만 섭취하면 되지 나머지를 뭐 그렇게 먹어도 되나 먹을 필요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타사에는 요 BCAA만 메인으로 해가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BCAA만 먹어가지고는 근육량 합성이 잘 안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이 BCAA가 뭐라는 거냐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거야, 트리거. BCAA에 들어가면 근육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해. 근데 근육을 만들려면 BCAA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가야지만 근육이 합성되기 시작하는 거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절대로 BCAA라든지 근육을 위해 필요한 한두 가지만 먹어서는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BCAA를 포함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요. BCAA만 들어간 거하고 우리 왜 에센셜 아미노 있죠? 에센셜 아미노가 10가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예요. BCAA만 먹으면 0.06인데 비해서 에센셜 아미노를 먹었더니 뭐 1.94, 32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외에 여러 알기닌이라든지 다른 에센셜 아미노산이 있어야지만 근육량이 늘어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 방법과 그 다음에 시간과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산소 운동이라고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걷기나 달리기나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살 빠지죠. 그게 왜 그래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가장 먼저 쓰는 게 뭐예요? 포도당인 거예요. 근데 살을 빼려면 우리가 뭐부터 빼야 되지? 지방 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 우리가 살이 안 빠지는 경우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유산소 운동하면 처음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탄수화물인 거야. 그러니까 먼저 사용하는 게 탄수화물이고요. 글리코겐은 뭔지 아시죠? 글리코겐은 저장된 포도당이잖아요. 저장된 포도당. 간이라든지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이걸 먼저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걸 먼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뭐예요? 지방 쓰는 거지. 그러면 지방까지 하려면은요. 포도당 글리코겐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나 해야 돼요? 운동을 최소한 20분 이상 30분 이상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예요. 그래서 체지방 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는요. 여기 보면은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돼. 30분 이상 운동을 해가지고 포도당 글리코겐을 완전히 소진시킨 다음에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아예 근육 운동을 해. 근육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살 빠져. 그래서 우리가 저기 PT실 가가지고 하면은 PT 먼저 하고 그다음 유산소 운동 시키거든요.
항상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자 보면은 언제 그러면 운동하는 게 살잘 빠지냐 하면 공복 시에. 아침 식사 전이나 공복 시에. 그죠? 그리고 금방 했듯이 저항성 그런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과 채소가 갖춰진 영양식을 먹으면은 살이 잘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 연소는 언제 한다? 식사 전 운동이 식사 후 운동보다는 많이 빠진다. 그래서 공복이나 식사 전 운동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라이딩 하는 거 괜찮겠죠?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하고 나서 반드시 단백질을 1시간 이내에 보충하라 그러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체내 포도당과 글리코겐이 전부 많이 소진되잖아요. 요거 중요해요. 체내 포도당과 글리코겐이 소진되면 이론상으로는 지방이 먼저 분해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될 수 있는 거야. 근데요, 요게 그거예요. 이때 지방과 근육 중에서 뭘 에너지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을 하지 않으면은요, 단백질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 안 부족하잖아. 그러면 지방 태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어. 그럼 먼저 하는 게 좋냐면요. 저녁 식사 전, 오후에. 왜? 아침에는 만약에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지금 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풀어져 있는 오후에 하는 것이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운동하고 마찬가지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는 것이 근육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만약에 탄수화물 너무 안 먹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살 빼고 싶고 뭐 이러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시키고 그 단백질을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면은요. 이게 근육 손실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을 막 하면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게 단백질, 포도당이고 그다음에 포도당 같은 게 글리코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사용해 가지고 강도 높은 이런 운동을 하면은 글리코겐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근밀 이제 이거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탄수화물 너무 안 먹어. 그러니까 글리코겐이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비정상을 생각하고는요. 근육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근밀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밀도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근육 합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후에 빠른 탄수화물 섭취가 이 소모된 근육의 합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나친 탄수화물 제한은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글리코겐이 고갈되었을 때 내가 지방을 연소하는지 근육이 분해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운동하고 나가지고 너무 피곤한 사람 있죠. 운동을 하고 나니까 막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온몸이 너무 피곤해. 이때는 뭐냐면요. 근육이 지금 대사되는 거야. 지방이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대사될 확률이 더 높은 거라. 그래서 운동 후에 피로감이 높은 사람은요. 근육 대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수화물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백질과 보충하면서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운동을 했는데도 나 별로 안 피곤해.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지방 대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탄수화물 좀 많이 줄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장기간으로 탄수화물 너무 제한하면은 결국 그게 근육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근육량을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 빼고 싶어서 몸무게만 계속 재면은 그죠? 내가 지금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근육량이 늘어나 가지고 체중이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지방의 부피와 단백질의 부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근육량이 느는 사람은 살이 별로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체성분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근육량이 늘었는 건지 그러니까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육량이 그대로이거나 다소 늘었다면은 이때는 지방이 잘 빠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체성분 측정을 하면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옥타코사놀이라는 영양소 우리 제품 있잖아요. 그죠? F-옥타코사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F-옥타코사놀은 옥타코사놀과 티아닌이 있죠. 티아닌은 사실은 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웰리악스 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집중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옥타코사놀은요,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처음에 연구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철새가 멀리 날아가는 그 지구력. 어떻게 그러면 그 먹지도 않은 그 시간 동안 야가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야가 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옥타코사놀 농도가 많아서 야들 안에 에너지 저장소가 많은 거지. 글리코겐 같은 게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옥타코사놀에 대한 연구를 막 해보니까 옥타코사놀은요, 운동 능력을 높이더라. 그래서 운동 능력을 높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 혈압 높아지고 맥박과 빨리 뛰잖아요. 그죠? 근데 옥타코사놀을 해주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그 정도로 운동할 때 몸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촉진된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왜?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을 사용해가지고 빨리 분해시키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운동 능력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되는 것이 옥타코사놀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왜 소비산소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뭐예요? 유해산소 증가한다는 거죠. 사실 운동이 다 좋지만은 않죠. 왜? 운동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운동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코큐텐이라든지 뭐 셀레니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셀레니움은 다음 이야기할 거고 이야기했는데 더 플러스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유해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항산화제인 거예요. 항산화제.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항산화제의 보충은 중요한 포인트다. 사실은요, 이 유해산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낮은 수준의 유해산소는요, 이게 우리 몸을 뭐랄까 저항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유해산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높은 산소의 유해산소는 결국은 뭐다? 몸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항산화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미에 있는 GPX, 글루타티온 프록사제라는 게 있고 SOD,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아제 하는 게 있고 또 카탈라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GPX에 도움이 되는 거는 미네랄로 셀레니움이 중요하죠. SOD에 도움되는 거는 아연과 망간과 구리죠. 카탈라제 도움되는 거는 철분, 그죠? 이런 게 도움되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효소, 그러니까 효소를 도와주는 거는 미네랄이고. 근데 비타민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항산화 효과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C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 A, C잖아요. 그래서 밑에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고요.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코큐텐, 그죠? 코큐텐 이런 것이 항산화 미네랄, 비타민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뭐예요? 카로티노이드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또 뭡니까? 프리라디컬 제거해주는 뭐 항산화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죠? 식물 영양소,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 식물 영양소가 또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지금 그 항산화제 중에서 특히 근육과 직결되는 걸 두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번에 진주 씨가 왜 그 근감소증 이야기하면서 비타민 C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셀레니움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수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 C는요, 운동 후에 피로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비타민 C가 낮은 사람한테요, 비타민 C 고용량으로 해가지고 넣었더니만요,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고 운동 능력이 올라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부족한 경우에는 근육이 위축이 되고 근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력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비타민C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신체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12주, 3개월 정도 비타민C를 경구 투여했더니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이면은 좋아진다. 아시겠죠?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셀레니움이에요. 그래서 셀레니움은 항산화제이면서 근육량하고 직결된다.
셀레늄을 먹였더니만 근육량이 증가하더라. 여기 그거고요. 또 셀레늄 농도와 근육량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항산화제인 셀레늄이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비타민 C와 셀레늄은요, 항산화 역할도 하면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어떤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물이에요, 물. 사실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요, 수분이 정말 중요하죠. 왜? 대부분은 근육의 몇 프로가 70%가 수분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의 복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그 외에 뭐 칼슘이나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수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몸무게가 증가했다고 너무 놀라지 말고 근육이 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수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물 안 마시면 뭐예요? 살은 빠지는 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늘어나면 살 빼기가 좋다. 그래서 왜? 근육은 0.45 늘어날 때마다 열량 소모가 많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집중력저하, 만성 피로, 피부 건조, 변비, 뭐 신진에서 많이 일어나지, 그죠? 그리고 근육량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충분히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은 빠지고 근육량은 유지시킬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자, 운동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거는 비타민 B, 마그네슘, 코큐텐, 플러스 옥타코사놀이잖아요. 근육을 발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면서 단백질과 수분이 중요하고 특히 단백질을 쓰는 뭐예요? 필수 아미노. 그러니까 아까 가지사스 BCAA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 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요. 운동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살을 빼고 싶으면은 공복이나 아침에 하는 게 좋고 근육량을 늘리려면 저녁 식사 전에 하는 게 좋겠고 탄수화물은 너무 줄이면 안 되고 옥타코사놀은 글리코겐 합성량을 늘리기 때문에 운동할 때 중요하고 그 다음 항산화제들이 중요하고 특히 비타민 C와 셀레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분이 중요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에 대한 영양소는 여기까지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